반응이 좀 이상해요. 지금 조립업체랑 유통사의 반응이 온도 차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다른 유통사 비에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 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엔드 유저들은 잘 안 찾는데요. 엔드 유저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를 직접 구매하는 개인들, 엔드 유저들 반응은 거의 별론데, 근데 1차 입고 물량이 다 나갔대요. 인기 많답니다. 어디서 인기가 많냐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제품 5060 게이밍 OC 제품입니다. 5060이 엠바고가 5월 20일자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전에 샘플 제공을 안 하고 엠바고 해제 이후에 샘플을 제공해라 라고 엔비디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 샘플도 리뷰어들한테 배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바고 해제가 된 이후에 샘플을 배포를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치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이 제품을 받고 장착하고 돌려보니까 제가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5060 Ti에 적용됐던 그 그래픽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5060을 샘플을 받으면은 따로 드라이버 업데이트 없이 바로 구동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통제 수단으로 그래픽 카드 자체를 배포를 안 하는 정책으로 이번에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피셜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품을 받자마자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지도 않았는데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래픽 드라이버를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최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픽 카드를 5월 20일자가 엠바고였는데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5월 29일 새벽이거든요. 좀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사전에 배포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출발일이 5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미리 테스트도 못했고 엠바고 해제됐을 때 이걸 퀵으로 바로 받아봐야 제가 어차피 당일날 해외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소개 영상 만들어서 소개 드리고요. 5월 20일자로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만으로 많이들 가셨던데 저도 대만 비행기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5월 20일자로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가 대만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는데 혼자 못 가잖아요. 저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대만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막 알아보다가 제가 컴퓨텍스 갔을 때 이제 와이프랑 딸내미랑 같이 둘이서 관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대만에서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도저히 대만에서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CPU 그래픽카드 신제품이 거의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인텔, AMD도 신제품 CPU 나올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 라데온도 지금 소개드리는 5060, 그 다음에 9060 XT 이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텍스에서 생각보다 볼 게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엎었어요. 대만 여행을 엎고 휴양지로, 제 딸내미가 아직 어려서 휴양지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컴퓨텍스 다녀오신 분들 영상들을 쭉 보니까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볼 게 없었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물론 PC 판매업을 하시고 조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케이스나 파워 이런 것들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던데, 특히 뭐 쿨러도 이쁜 것들도 보이고, 그런데 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오버클럭을 주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 대신 내년 컴퓨텍스는 와이프가 저 혼자 다녀오랍니다. 아싸, 혼자 여행을, 그것도 영어권도 아니고 대만 쪽으로. 제가 중국어나 대만어 하나도 못하는데 혼자 다녀올 수 있을까,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건 내년에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제품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이고요. 펜 3개짜리 제품이고 5060 Ti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 PCB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PCB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8레인 밖에 쓰진 않는데 PCB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파워 커넥터 8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사항이 있고요. 이번 5,000원대 게이밍 OC 제품들은 다 요런 거를 부착을 해놨죠. 슬라이딩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슬라이딩을 왜 해 이걸? 되게 없어 보이는데 게다가 재질도 플라스틱이라 굉장히 약하고,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단 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정숙합니다. 소음이 거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데시벨 측정을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기본 소음보다도 더 정숙한 편이라서. 그런데 이제 서버그레이드 서멀 컨덕티브 겔이라고, 이거 요새 말이 많죠. 물론 이것 때문에 한국 지사 판단으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소진해서 자체적으로 플러스 3년에 대해 서멀겔 도포 무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국내 한정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가바이트 유통하는 유통사들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보증인 제품은 6년까지 서멀겔 도포가 무상이고 택배 비용까지도 다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1년 보증을 적용해서 4년 보증인 제품들은 7년까지 무상으로 서멀겔 재도포가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픽카드 탈부착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 반응이 너무 요새 안 좋습니다. 이 서멀 겔 이슈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겔 재도포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이 됐고, 시작된 이후로 제가 들었는데 입고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판매량 대비 입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불안하시면은 결국에는 온도 상태를 체크해서 온도가 좀 많이 높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도포를 맡기실 수 있을 정도의 탈착은 가능하신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입고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겔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듀얼 바이오스 적용돼서 퍼포먼스 사일런트 기능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쓰셔도 굉장히 정숙해서 굳이 사일런트 모드로 쓰셔야 되나,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정숙한 환경에서 쓰셔가지고 소음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일런트도 한번 적용해보시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사일런트 적용하면 결국에 팬 속이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느리게 돌아가면서 또 온도가 약간 상승합니다. 그런 장단점. 그 다음에 코어 클럭은 2595MHz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오토 부스트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요새 의미가 없어요. 부스트 되는 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후면에 요런 식으로 확 뚫려 있어서 쿨링에 유리한 점도 있는데, 쿨링은 5000원대 그래픽 카드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온도 자체가 그렇게 문제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게다가 3펜 제품이죠. 펜이 3개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온도도 나쁘진 않고요. 요렇게 슬라이딩 된다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누가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겠어요. 그냥 쓰지. 이 기가바이트라는 글자가 보기 싫은 분들은 옮길 수는 있겠네. 근데 그런 분들은 기가바이트 제품을 안 사지 않을까? 이렇게 듀얼 바이오스 여기에 있고요. 딸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가 제대로 꼽혀지지 않았을 때 파워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파워는 8핀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8핀 하나 꽂으면은 전력량이 150W까지 인가가 되고, 그 다음 PCI 슬롯 쪽으로 75W까지 인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 TDP가 150W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GPU-Z를 한번 열어봤는데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정보가 가져와지긴 하네요. 이 제품 특징이 레일이 8개짜리, ROPS는 48개고요. GDDR7 삼성 제품이 적용이 됐고, 메모리는 8기가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데, 메모리 클럭이 1750이다. 제 영상에선 2333.5였는데 자기는 1750이다 하시는 분은 하드웨어 인포가 아니라 다른 모니터링 툴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 1750이죠. 표기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GPU-Z에서 1750이 하드웨어 인포에서 2333.5예요. 그게 기본적인 클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의 차이인데, 하드웨어 인포에서 2333.5라고 표기가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표기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GPU-Z로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 인포로 모니터링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자기는 클럭이 너무 낮게 나온다라고 문의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모니터링 툴에 따른 차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하드웨어 인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인포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메모리 클럭이 2333.5라고 나오죠. 제 거랑 다른 툴을 쓰시면서 뭐 수치가 자기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한번 깔아보세요. 뭐가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같은 툴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확인 안 하시고 냅다 질문부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3D 마크 퍼포먼스랑 그 다음에 오버클럭 퍼포먼스까지 지금 다 돌려왔습니다. 5060 게이밍 OC 기본 3D 마크 성능 돌린 것부터 한번 쓱 살펴볼게요. 일단 오토 부스트 상태에서 클럭이 2700대까지도 터지고요. 이거는 근데 그래픽 카드 수율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이 그래픽 카드가 그 리뷰용 샘플은 아니고 그냥 인천공항에서 판매용 들어온 거 그거 하나 빼가지고 퀵으로 받은 건데 선별된 제품이 아닌데 뽑기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버클럭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제품이 수율이 제법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GPU 클럭이 2780대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제품을 쓰셔도 이거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수율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DP는 150W 살짝 초과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점수 요렇게 나오고 온도 요렇게 나오고 전압은 1.03V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RPM 자체가 1800보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방 상시 데시벨이 43에서 44 정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제일 높은 게 43.9여서 이게 뭐 측정하는 게 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데시벨이라는 게 뭐 43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측정 위치나 혹은 측정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라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온도가 딱 보시면은 적당한 정도로 나왔어요. 메모리 온도도 다른 제품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고 GPU 온도도 60 초반대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적당한 쿨링을 사용한 제품들이 이 정도 온도가 나와요. 좀 높은 경우엔 70도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인 케이스 상태에서는 더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온이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28도가 넘는 상태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인 케이스 상태에서 온도가 요새 어항 케이스 같이 이런 케이스 쿨링이 좋지 않은 제품에 인 케이스에 들어가면 높으면은 많게는 한 8도 10도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면은 보통 실사용 환경에서 케이스 좋으신 분들은 60도대, 높으면 70도대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좀 높게 잡히는 SFF 레디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 쿨링이 안 좋으면 8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점수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오버클럭을 한번 적용해 봤는데 오버클럭 한 것도 제가 미리 다 돌려왔습니다. 오프셋 460 정도 줬고요.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메모리 3000 때려 박았고 그 다음에 코어 클럭은 460 넣었습니다. 근데 이 460이라는 게 제 제품의 경우 460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에 460 그냥 때려 박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제품이 코어 수율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 거보다 더 수율이 안 좋은 제품 쓰시면은 460 넣었는데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때려 박으라고 제가 소개드리는 값이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 요 정도 클럭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래픽 카드를 오버클럭 했을 때 어느 정도 클럭이 들어가는지는 스스로 체킹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게이밍 OC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대충 460보다 조금 낮게 잡으면은 뭐 안전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위 정도로 체킹을 하면은 한 300에서 460 사이에서 체킹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있는데 타임스파이부터 포트로얄까지는 얘가 500에서도 돌아가요. 그런데 얘가 솔라베이에서도 계속 터졌습니다. 그런데 솔라베이 특징이 보면은 레이트레이싱을 많이 쓰거든요. 다른 벤치들보다 레이트레이싱을 좀 많이 쓰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뇌피셜인데 GPU 코어 클럭이 있고 그 코어 클럭 중에 레이트레이싱용 전용 코어가 있어요. 그 레이트레이싱용 코어 전압하고 일반적인 GPU 연산을 하는 코어하고 클럭 대비 소비하는 전압량이 약간 편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레이트레이싱에서 전압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3V에서 500의 오프셋이 안 돌아서 460으로 낮춰줘야 됐어요. 이 솔라베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얘가 3270에서 80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고수율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라베에 의해서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코어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율이 연산 코어만큼 좋은 게 들어가진 않았구나 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보시면은 제가 전력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력 제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순정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전력 소비량을 사용을 했고 그 전력 소비량에서 온도가 크게 변하진 않았죠. 연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살짝 소폭 높아질 수는 있어요. 보시다시피 메모리 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약 2도 정도 올라갑니다. GPU 온도도 높게는 2도에서 3도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고요. 전압이 1.03V 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제품이 어느 정도 전압을 쓰는 거냐에 따라서 코어 클럭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또 다른데 1.03V 치고는 클럭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이 전압하고 클럭하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량에 따른 뭐 VF 커브에 대한 전압 도달 값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클럭 자체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예를 들어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량이 150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력 제한 해제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는 기가바이트 다른 제품들이 120%까지 됐던 거에 비해서 제가 5060 Ti 때 120% 적용했다가 제품 하나 죽었다고 영상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가바이트 코리아 쪽에 리포팅도 했고 제품도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106%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전력 제한 해제가.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를 했을 때 165W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자 요거랑 세팅은 같은 세팅에 전력 제한만 106%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W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면 VF 커브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갑니다. 전압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클럭은 더 높은 클럭이 도달이 가능하죠.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어쨌든 전력을 더 소비하면은 더 높은 클럭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압을 더 쓰기 때문에. VF 커브라는 거는 CPU 쪽으로 따지면은 PBO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PBO의 커브 옵티마이저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라데온도 비슷합니다. 제가 라데온 오버클럭 펀더멘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엔비디아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VF 커브에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동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래픽카드의 전압은 직접적으로 수정 가능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전력량을 조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클럭을 누르던가 언더볼팅 할 때 많이 쓰죠. 클럭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증가한 클럭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압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전압은 소비 전력량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류에서 같은 전력이면 전압은 또 같은 전압일 뿐이에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럭을 아무리 높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VF 커브 상에 이 전압을 더 쓰고 싶어도 쓰질 못하는 이 전압을 더 쓰려면 결국 전력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조사마다 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그것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커뮤니티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획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력 제한 해제를 했는데 살짝 올랐죠, 점수가. 근데 좀 유의미하게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퍼센테이지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전력 제한 해제한 것부터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은 전력량은 5-6% 올랐는데 전력 제한 해제하기 전에 요 값 대비 퍼포먼스가 1%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버클럭 적용한 요 세팅 값으로 보면은 전력량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차피 150W TDP에서 약간씩 초과해서 쓰는 겁니다. 요것도. 그리고 그만큼에서 오버클럭을 적용을 했을 때 퍼포먼스는 대략적으로 10%에서 많게는 14.17%까지 상승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괜찮은 성능 향상치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용한 퍼포먼스가 4060 Ti를 이깁니다. 4060 Ti 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60 Ti의 오버클럭한 성능을 얘가 이겨요. 그래서 5060 퍼포먼스가 이미 여러 벤치 사이트에서 성능 공개가 됐겠지만 5060이 좀
좀 더 잘 나오는데 게이밍 성능에서 약간 뒤처지잖아요. 제가 게이밍 벤치도 나중에 9060 XT랑 같이 한번 돌려볼 건데 아마 오버클럭 적용하면 4060 Ti 오버클럭 한 것에 게이밍 성능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니까. 자, 요 정도로 보고,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GPU별 성능 비교를 한 건데 6가지 3D 마크에 대해서 각 제품별로 제가 직접 돌린 것도 있고, 이렇게 제품명이 안 써진 거는 어디서 퍼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명이 써진 거는 제가 직접 돌린 거고요. 뭐 퍼온 거는 커뮤니티나 뭐 벤치 돌리는 사이트들에서 돌린 것들 제가 참고해서 수집해서 넣어 놓은 거고, 이번에 5060 제품들의 색은 요걸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5060 게이밍 OC가 순정해서 요정도, 오버클럭하면 요정도. 그래서 3D마크 같은 경우 4060 Ti보다도 5060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대부분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지금 6개 전부 다. 근데 실제 게이밍 퍼포먼스를 봤을 때 5060 Ti보다 한 3% 정도 처지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돌려본 건 아닌데 나중에 9060 XT랑 한번 같이 해서 게이밍 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 거고, 게이밍 벤치가 손이 많이 가서 저는 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보고요. 그리고 오버클럭 했을 때 성능 향상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5060 Ti 8기가 모델 오버클럭 한 거랑 비교했을 때도 퍼포먼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5060을 오버클럭한 점수가 거의 5060 Ti 바로 밑에 딱 붙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6개 모두 딱 밑에 붙습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를 5060 Ti랑 5060 차이를 그렇게 크게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가성비로 얘기를 하면은 5060 Ti는 가성비가 5060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5060이랑 5060 Ti가 이렇게 딱 붙어버렸으니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혹시나 얘기하실까봐, 얘는 오버클럭한 점수고 얘는 오버클럭 안 한 점수죠. 얘 오버클럭한 점수 여기 있죠.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이 오버클럭한 점수랑 비교해보면 지금 이게 5060 Ti 네뷸라 8기가 모델 오버클럭한 거랑 그 다음에 5060 게이밍 OC 오버클럭한 거 성능 차이를 비교한 건데 18% 정도 나요. 그러니까 5060 Ti가 확실히 5060보단 좋습니다. 순정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 비교를 해보면 얘는 한 15% 정도 좋고요. 타임스파이 기준이고, 얘도 VRAM이 8기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기가 이상 사용하는 환경에서 5060 Ti 8기가 모델이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 네거티브한 사실들이 많이 공개가 됐죠. 그거랑 같은 맥락의 단점들은 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를 QHD나 4K 정도 쓰시는 분들은 5060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의 FHD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모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PC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5060으로 많이 가시게 되실 텐데,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PC는 저렴한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내가 멋모르고 모니터를 QHD나 4K 모니터를 샀다. 그러면 조금 후달리는 거죠. 결국에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가격 얘기랑 썰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5060 기준으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저렴한 모델이 50만원 언더로 나왔어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K사존에서 47만원의 특가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060 수준의 전력 소비량이면 쿨링 성능은 뭐 2팬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3팬이 들어간 환경에선 3팬이 더 좋겠지만 어떤 제품을 고르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5000번대 그래픽 카드 자체가 그렇게 온도가 무리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얘는 TDP 145네. 기가바이트 제품이 TDP를 좀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5090도 원래 TDP가 575W인데 어루스 마스터는 600W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TDP 표기를 안 해놨네. 게이밍 OC 제품이 요건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엔비디아 지도가가 529,000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모델이 처음에 529,000원으로 공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지도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제한 같은 걸 걸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별로 안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최하급 모델이 529,000원 지도가로 나오는 반면 그거보다 상위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5060 라인업에서는 감성이나 혹은 뭔가 럭셔리함 이런 것보다는 가성비에 중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060 가격이 50만원 전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싼 성능으로 알려져 있는 4060 Ti를 한번 열어보면 요거는 허위 매물입니다. 여기 쿠팡에 올라와 있는 요거 허위 매물이고 실질적으로 이거 가격은 요거라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빼고 보면 최저가가 57만 7천원 정도. 야, 4060 Ti를 사지 말라고 지금 가격을 요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안 사야 5060을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5060을 팔아먹기 위해서 4060 Ti 가격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저렴하게 5060을 출시를 해서 5060 판매에 약간 메리트 있어 보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60 Ti를 신품으로 이제는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중고 가격이 4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 4060 Ti의 중고가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060 Ti 가격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아무튼 뭐 얘도 네이버에서 뭐 포인트 페이백 매기고 하면은 60 언더에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금액대 가능하긴 할 텐데 그래서 요 가격 대비 지금 거의 10만원 이상 저렴한 상태죠. 5060이. 그래서 생각보다 5060 Ti 대비 5060이 가격대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5060 Ti 때문에 5060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5060 Ti에 가깝게 나와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60 Ti보다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딱 붙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썰을 풀어보자면 제가 휴가 복귀하고 나서 이제 제품 확보 차 여기저기 또 연락을 돌려서 근황을 물어봤는데 처음에 물어본 게 그 대형 조립업체 쪽에 조금 높으신 직원분 연락처가 있어요. 이분도 저한테 제품을 좀 구해주시는 편이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새 5060 시장 반응 어떠냐. 출시된 지 좀 지났는데 10대 나갔답니다. 10대. 야, 반응 별로구나. 아, 역시 반응 좀 많이 별로네. 그때는 제가 이거 돌려보기 전이었으니까 성능이 제법 안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유통사 분한테 이제 제품 샘플이 있냐 물어볼 겸 또 시장 반응 어떻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60 제품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반응이 왔습니다. 반응이 좀 이상해요. 지금 조립업체랑 유통사의 반응이 온도 차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거 티내고 싶진 않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뭐 캐묻진 않았고 그냥 샘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K사존에 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여 가능할 때 연락 주시기로 했고 다른 유통사 B에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 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엔드 유저들은 잘 안 찾는데요. 엔드 유저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를 직접 구매하는 개인들 엔드 유저들 반응은 거의 별론데 근데 1차 입고 물량이 다 나갔대요. 인기 많답니다. 어디서 인기가 많냐면 PC방에서 쓸어 갔답니다. PC방 중에 뭐 3060, 4060, 뭐 3060 Ti 요런 거 쓰는 PC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번에 5.0대에 60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대나 이런 걸 봤을 때 넘어갈만 하다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5060이 PC방 업그레이드 매물로 싹 나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량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넣었는데 주문한 것 대비 수량을 잘 안 준답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듣기로는 일단 5월 달에는 수량이 품절 대란이 날 정도까지 수량이 없는 건 지금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들리는 말로는 그렇게 수량 자체가 한 5월 6월까지도 그렇게 수량이 많이 안 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뭐 수량 주는 것 대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여러분들 체감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 5060 T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안 팔려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러면 5060 Ti가 수량이 굉장히 많냐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 5060 Ti 같은 경우 안 팔려서
들어온 물량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5060이 쉽사리 가격이 내려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카드 할인이나 특가 이런 그래픽 카드 자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거 말고 카드사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은 좀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5060 가격이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50만원 전후로 이렇게 형성됐고, 여기서 가격이 좀만 더 내려주면은 더 땡큐할 것 같긴 한데 큰 폭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보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뭐 닥쳐봐야 알겠지만 지금 환율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관계자 피셜 전달해 드려 봐야 이게 관계자 피셜이라는 게 지금 듣는 시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뀔 수는 있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또 구라쳤네, 뭐 안 내려간다던데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PC 판매업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판매업을 하는 유저가 아니라 오히려 엔드 유저에 가까운 유저거든요. 제가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뭐 그런 유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PC방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PC방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5060이 많이 나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의 교체 대상일 그래픽 카드들 있죠. 4060, 4060 Ti, 3060, 3060 Ti, 4060 Ti까지 굳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 비슷하고 그런데 AS 기간이 갱신이 될 거니까 얘까지도 업그레이드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5060 사서 5060으로 교체한 다음에 4060 Ti 판매를 하면 AS 기간은 갱신되고 4060 Ti 중고가가 45만원 정도면 팔릴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정도 가격 드리면은 AS 기간을 다 싹 다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까지 요렇게 교체 대상이란 말이죠. 뭐 여기에 더한다면은 요런 것도 있을 거야. 3070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후에 시장에 많이 풀리겠죠. 중고가 하락되지 않을까.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고가 하락은 언제 더 가속화가 될 거냐면, 이제 9060 XT 출시가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9060 XT 출시가 되면은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4060 Ti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저는 게이밍 리뷰 비교하려면 이걸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아. 팔았다가 다시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고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라면은 지금 이제 4060 Ti 중고로도 안 살 것 같거든요. 그 가격이면 더 내려가면 모를까?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가격 떨어지는 거는 뭐 리뷰해야 되니까 감수하고 가져갈까, 아니면 좀 귀찮지만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살까,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5060이나 9060 XT 들로 교체 대상이 되는 그래픽 카드들이 이제 교체 후에 시장이 많이 풀릴 거니까, 많이 풀리면은 중고가가 그만큼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교체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까지 전달드리면서 이번 5060 게이밍 OC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뭐 오버클럭 언더볼팅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많은 영상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거니까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들 참고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수치적으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460 그대로 따라하진 마시라. 수율이 좋은 편이니까 460보다 낮춰서 300에서 460 정도로 시도하시면은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보다 낮은 값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게 게이밍 OC 기준이고 다른 그래픽 카드로 가게 되면 이 기준 클럭이 다르면은 오프셋 수치도 다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오토부스트 상태에서 2700까지도 도달하니까, 근데 만약에 오토부스트 상태에서 2800이나 2900까지 나가는 제품은 또 오프셋 300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내 거는 300도 안 들어간다 이러면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